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저의 유튜브 영상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예전 춘천의 관문으로 춘천과 한양을 잇던 해발 350m의 석파령입니다. 생각하면 그 옛날 영남 지방과 한양을 잇던 문경세제와 다름없는 희노애락의 고개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길을 걸으며 히말라야 마나슬루 계곡을 지나 안나푸르나 계곡으로 넘어가는 해발 5106m의 라켓 고개를 넘으려다 티몬이 고산병과 다리가 다쳐 해발 4500m에서 헬리콥터를 요청하여 급거 하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푸롱마을을 방문했다가 라켓 고개를 돌아 하산하기로 하고 마을 주민들의 전송을 받으며 푸르름이 가득한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해발 2500m의 푸롱마을을 떠나 1000m 이상 위에 자리한 시아라 마을 주변에 만년설 고봉을 바라보며 여름비로 물이 불면서 집어삼킬 듯 빠르게 흐르는 급류 위에 만든 나무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 조금 올라가니 신기하게도 꽃 카페가 깔린 듯 넓은 초원이 펼쳐져 긴장감이 다소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해발 3630m 초원 한가운데는 200여호가 사는 사마가온 마을이 보였습니다. 돌로 지은 집들 사이로 돌리는 기도바퀴를 절에 담으로 쌓은 오래된 사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계곡 내의 다른 마을과 다름없이 극도로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아낙네들의 머리 손질과 뜨개질, 노파에 나무뗄과 모으기 등도 안쓰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안에 앉아 불경을 읽으며 구도의 길을 찾는 청년은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약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사는 소와 야크를 교잡한 족바라고 불리는 짐승을 모아둔 곳도 보였습니다. 이들은 얼굴과 뿔은 소 모양이고 꼬리와 배 부분은 영락없는 야크였습니다. 돌다 문 안에 보이는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마당에 줄을 서서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는 있었지만 언제 머리를 감고 입은 옷은 언제 빨았는지 모를 정도로 얼굴은 트고 남루하여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는 듯한 모습은 가엾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칠판을 보니 영어 공부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 선생님은 이 학기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영어, 사회, 수학, 역사, 티베트어 선생 등 8명이 있으며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60여 명이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많이 어려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인사를 하며 좋은 산행이 되길 빌어주었습니다. 학교를 뒤로하고 초원으로 들어서자 히말라야 마모토굴이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구상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물 중에 하나로 해발 약 3500에서 5200m 사이의 넓은 영역에서 사는 처음 보는 동물로 이들을 보는 재미에 가던 길을 자주 멈추어야 했습니다. 포토는 이 마을로부터 위로 약 2000마리 이상이 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해발 3860m에 자리한 삼도 마을에 도착하니 고도가 높아져 머리가 띵해옴을 느낍니다. 집집마다 티베트 불교 깃발이 사방에서 휘날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삼도 티베탄 트윈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산이 높아질수록 불심도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구름이 주위를 감싸 곧 비가 올 모양입니다. 주위 텃밭에 청경채, 마늘 등은 식욕을 돋구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까지 걸어서 3-4시간이면 간다고도 했습니다.
비가 밤새 내렸지만 다행히 비가 멈추자마자 길을 떠나 푸른 초원을 지나며 나무꾼 아낙네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해발 4,000m 가까이 오니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가 녹아 마치 황폐한 평야를 보는 듯 하얀 돌들로 가득한 계곡을 보며 머지않아 우리 인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겸 포터들은 예전에는 이곳이 얼음으로 가득했다며 걱정스런 얼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역의 짧은 여름을 이용하여 야크를 방목하는 목동들을 만나고 이들의 임시거처도 보았으며 방목된 야크가 자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이들 야크는 4,000m에서 6,000m의 높은 지역에 살며 젖, 고기, 가죽, 털과 짐을 나르는 운반용으로 하루에 무거운 짐을 32kg나 운반하는 등 이곳 주민들의 중요한 가축입니다. 해발 4,500m에 이르자 우리 팀원 중 한 사람이 고산병 증세인 구토가 점점 심해지고 다리마저 다쳐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트레킹을 하지 못하겠다는 하소연에 고개 정상을 앞두고 라켓 고개를 넘어 안나푸르나 계곡으로 하산하는 계획은 부득불 접어야 했습니다. 이에 마나슬루 자연보호센터에 연락하여 긴급 헬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 등의 산악 지역 날씨 등으로 사마가온 마을에 하루도 묵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음식도 해먹고 에베레스트에 2번이나 올랐다는 산악 베테랑들로 조직한 마나슬루 크린팀을 만나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등반객들이 버리는 배터리, 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카투만두로 보내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는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 국경을 넘어온 티베트계 중국인 동충하초 수집상을 만났습니다. 그는 말 2피를 끌고 산악마을을 다니며 다량 모아 중국 내의 대도시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불리는 동충하초를 한 마리당 우리 돈 약 3,000원에 1,400마리가 거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국경이 폐쇄되어 몰래 월경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윽고 구름이 걷히는 등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자 카투만두에서 날라온 4명이 탈 수 있는 헬기가 계곡 속에 비행음을 내며 고온 초원지대 한가운데 내렸습니다. 한 번 비행하는데 보통 5,000달러인데 자연보호센터의 배려로 3,100달러로 낮아졌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사이좋게 n분의 1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만나자며 따뜻하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이륙한 헬기는 마나슬루 계곡의 높은 산 사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걸어다니며 보는 경치와는 또 다른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날카로운 거대한 바위산,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장엄한 설산, 가파르게 산정상을 향해 치솟는 계단식 경작지, 계곡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와 산록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부락, 정겹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단 1시간도 안 되어 카투만두 공항에 내렸습니다. 짧은 비행이었지만 라켓 고개를 넘는 대신 또 다른 경험을 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트레킹 도중 팀원의 심한 고산병과 다리 부상으로 높은 고개를 넘을 수는 없었지만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보는 마나슬루의 절경은 장관으로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호랑이의 기상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또 뵙겠습니다.